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해본능 사이버캅 양동신 형사입니다. 저는 12년간 형사로 활동하면서 10년 가까이 사이버 범죄를 수사해 왔고요. 3년 전부터는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수사해 왔고요. 또 수많은 범인들과 피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자분들이 그 간단한 예방수칙 몇 가지만 알고서 그것을 실천했더라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지식은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예방법입니다. 우선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도 전화기가 어딜 갔니? 이게 신입이 이건 또 어딜 갔니? 너나 내봐라 정말. 사흘만 세상과 통화할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보험을, 둘째 날은 대출을, 셋째 날은 스팸 문자를. 단언컨대 피싱은 가장 완벽한 사기입니다. 돈 빼가 보이스. 맞니? 네가 뭐 이른다고 이병헌이 되는 줄 아니? 텔레비전 볼 시간에 일이나 해라. 예. 오늘은 경찰서라고 하고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경찰서라고 하면 무조건 쫄게 되어 있다. 알았니? 예. 전화해봐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경찰서인데요. 예? 경찰서요? 예, 여기는 경찰서인데요. 예. 오, 아주 바짝 졸았네. 그 개그 프로그램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이버 금융 범죄로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런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총 12만 건이 발생해서 무려 4,027억 원이나 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은요, 8만 815건으로 스미싱이 차지했고요. 가장 많은 피해 금액이 발생한 범죄는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시간당으로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1시간당 무려 800만 원의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의 심정은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사이버 금융 범죄를 피해를 당해서 어디선가 고통을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지식은 사이버 금융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은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당 800만 원의 피해를 보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건 수사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 양동신 경사입니다. 제가 스미싱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통화 가능합니까? 라고 전화를 걸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찰 맞아요? 제가 어떻게 믿죠? 소속과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형사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을 사칭한 그 보이스피싱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신뢰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송강호 씨가 그 살인 용의자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육감으로 판별하는 장면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자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화는 와일드카드인데요. 그 양동근 씨의 내레이션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 있다. 뛰어봤자다. 살인의 추억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와일드카드는 2000년대 초반에 배경을 해서 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수사 환경은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벌써 4천만을 넘어섰고요. 또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범인들의 그런 수법이 진흥화되면서 우리 형사들도 그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범죄만큼에 있어서는 관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요, 그 인터넷을 추적해서 역추적한다 하더라도 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가 그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와 방송사, 언론, 포털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요, 일순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2007년경 어느 날 112 신고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군복무를 제대하고 그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서 혼자 공부하던 그 아들의 납치를 당했다는 신고 전화였는데요. 우선은 그 아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서 초동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이제 찾아서 만나고 이렇게 여쭤봤죠. 혹시 아드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예, 우리 아들이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죠. 정말 아드님의 목소리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예, 우리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빨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런데요, 선생님, 아드님이 평소에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인들은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전에 그 아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로 괴롭힌 다음에 아들이 스스로 전화번호를 끊어버리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요, 그 자녀 피싱, 보이스 피싱이, 자녀를 납치한 보이스 피싱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런 보이스 피싱을 피해를 당하면 그 가족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보이스 피싱 전화와 112 신고 녹취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몸값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원하는 건 돌리되게 하기 목숨이 아닙니다. 아시니까 다음에 애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경찰입니다. 납치돼 있는데 지금 수강을 우리 애 죽인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애가 울고 그래요. 우리 애 핸드폰이에요. 이런 납치 사건,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녀의 동선을 파악하시고 또 전화나 학교의 연락처를 파악하시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올해 그 중국 해커 조직과 결탁해서 스미싱 범행 조직을 검거했던 일입니다. 스미싱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문자 메시지인 SMS와 또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스마트폰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이 문자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됐던 돌잔치 초대장 문자입니다. 앞에 보시는 그 파란색 URL을 클릭하는 순간 그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요. 그때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범인들에게 넘어가서 그때부터 범인들이 소액결제로 돈을 버는 수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범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왜 어째서 그 스미싱 문자를 돌잔치 문자로 보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평소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반가운 소식이 오면 아무런 의심 없이 클릭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회공학 해킹 기법을 이용한 피싱 수법에는요, 뭐 결혼식 초대장, 그리고 뭐 택배 반송, 세금 환급, 또 공공기관 사칭 등 경품 납치 등 너무나도 다양한 피싱 수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범인들은 5명이었는데요. 그 범인들은 30대 초중반의 동네 선후배 지간이었고요. 그 중에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미싱이라는 최첨단 범죄를 저질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 있는 해커 조직과 공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해커 조직은요,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 일을 담당했고요. 국내에 있는 그 범인들은 그 개인정보를 해커로부터 건네받아서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한 다음에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충전하거나 온라인 게임 머니를 사서 그것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261명이었는데요. 주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았던 2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뤘고요. 또 뭐 학생, 가정주부, IT 기술자, 공무원 등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70대의 노인도 한 분 계셨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요, 피해자들은 일단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를 클릭했다는 점이고요. 평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거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소홀히 했었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을 항상 설치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수시로 검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처럼 연말에 이렇게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자가 오면 의심 없이 열어보시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열어보셔야 안전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30만 원인데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액 결제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런 소액 결제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평소에 뉴스에서 소액 결제 상한선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뭐 설마 당하겠어라는 그런 무심코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평소 이런 신종 범죄가 발견이 되고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 예방법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이어서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사이버 금융 범죄가 진화해왔고 또 앞으로도 출현할 것입니다. 피싱은요, 200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금융 범죄의 발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한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그런 사기 수법이고요. 피싱이 2004년도에 전 세계를 들끓게 했다면 그 다음해인 2005년도에는 파밍이라는 그런 신종 범죄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더라도 악성 코드가 가짜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달에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그런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보이스피싱과 더불어서 스미싱이 결합된 변종 수법이 출현하고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메신저 피싱은요, 먼저 메신저의 프로그램을 해킹한 후에 그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들의 연락처로 돈을 요구해서 금융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 수법이 되겠습니다. 2011년 들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 피싱도 발생하기 시작했죠.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건이 범죄가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2012년도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정점을 찍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메모리 해킹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안 프로그램조차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올 초부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또 큐싱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수법인데요. 이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또 요구되고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지금도 새로운 범죄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는 어떤 범죄가 나타날지 궁금하시죠?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0대 주부가 거실에서 평소처럼 TV를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화면이 툭 끊기더니 정체불명의 영상이 뜹니다. 왜 그러지? 응? 잠시 후 이번엔 TV 화면 하단에 갑자기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속보 자막이 뜹니다. 방송 사고도 실제 상황도 아닙니다. 해커가 TV를 해킹한 겁니다. 해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TV에 악성 앱을 몰래 심어놓으면 이용자가 모르고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해커가 TV를 장악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TV에 내장된 카메라와 스피커로 상대편을 몰래 훔쳐보거나 엿들을 수도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주문 번호를 해커가 자기 계좌로 연결된 다른 번호로 몰래 바꿔서 돈을 가로채면 TV를 이용한 금융사기, 즉 TV싱에 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TV가 해킹된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금융사기나 산업범죄를 막을 대응기술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TVC라는 신종범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사용자 스스로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자병법에는요, 적군에게 이기는 방법을 다룬 모공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명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명구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범인들의 범죄 수법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면 불시에 찾아오는 사이버 금융 범죄와 접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림의 고수라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필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저의 필살기 4가지를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설확실입니다. 첫 번째, 공부하자. 두 번째, 설치하자. 세 번째, 확인하자. 네 번째, 실천하자입니다. 첫 번째, 공부하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본 것 같이 새로운 범죄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방법 외에도 저희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요, 사이버 금융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모든 예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도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 설치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파밍과 또 메모리 해킹의 경우에는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셔서 수시로 검사를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에는요, 내 보안 설정 메뉴에서 알 수 없는 소스가 클릭되어 있으신 분들은 클릭을 해제를 하셔서 나 몰래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또 보안카드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 촬영해서 저장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인터넷 뱅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그 OTP라고 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더욱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경찰청에서는요, 그 경찰청 사이버캅과 또 폴 안티스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사생활을 감청할 수 있는 악성 코드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살기는요, 확인하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사이버 금융범죄의 그런 위협에 저희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주의를 꼼꼼하고 세세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그런 피싱과 스미싱, 보이스 피싱의 경우에는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야 안전하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도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보내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필살기는 실천하자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알고 익힌 그런 예방법들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직접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에게 그 예방법을 전수해 주셔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예방수칙 4가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자, 설치하자, 확인하자, 실천하자. 사이버 금융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며 저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